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7회 시작을 할 텐데 앞에 6회까지는 2차 함수 내용이었고 오늘 7회는 여러 가지 방정식 시작을 할 텐데 아마 제 생각에는 중간고사 범위가 특수하게 나가지 않는 이상 요까지가 아마 마지노선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까지 하면은 이제 한 바퀴를 다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후의 진도는 이제 기말고사가 될 텐데 우리는 현재 지금 중간고사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7회까지 한번 돈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처음부터 이제 나갈 예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난이도는 이제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가면서 조금씩 난이도를 올려서 효율성 있게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회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분석부터 이제 해볼게요. 자, 문제 보시면 여러 가지 방정식은 여러분들 가장 많이 나오는 파트가 이제 고차 방정식 파트. 그 중에서도 이제 허근을 가지는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 하는 요쪽 내용들은 우리가 앞에서도 종종 몇 번 나왔어요. 복소수에서 먼저 등장을 했고, 물론 인수분해에서도 가끔씩 등장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문제를 보시면은 뭐 1번부터 4번 문제는 대부분 3차 방정식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보통 3차 방정식 하면은 조립제법으로 이제 임수분해를 해서 푸는 방법이 대부분이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물론 교육 과정상에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빠졌지만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려고 하면은 언제든지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꼭 알아두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문제들을 넘어가 보실 때 3차 방식 작성, 2차 방식 작성하고 똑같이 접근하시면 됩니다. 세근의 합, 세근의 곱의 합, 세근의 곱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 따라서 그 부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4차 방정식 나오고 이제 연립 방정식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복 2차 식의 형태가 많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대칭형 형태의 인수분해가 그게 이제 는 0이 되는 순간 방정식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 연립 방정식에서는 뭐 1차 아니면 2차 연립 방정식 아니면 2차 연립 방정식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런 문제들이 15번, 16번에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활용 파트 이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모로 이 파트는 앞에 인수분해 파트랑 뭐 복소수 파트가 조금 연계되는 부분이 많아서 앞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복습을 하고 문제 풀이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풀이는 문제를 바로 풀지 않고 개념을 하나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6번 풀이를 답지같이 풀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선생님이 하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바로 인지를 하시고 그냥 반암기식으로 알고 있어야지 문제 푸는데 효율적입니다.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3차 방정식 ax 세제곱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0의 한근 알파 다른 두 근을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이게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가 전부 다 3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넣으면 당연히 성립을 해야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알파를 대입을 하겠습니다. 알파를 대입하면은 a 알파 세제곱 b 알파 제곱 c 알파 플러스 d는 0이 된다. 이 상황에서 양변을 알파 세제곱으로 내가 나누고 볼게요. 나누면은 여기 이제 a가 됐고 a가 맨 끝에 이제 미리 내림차순을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뭐 b 알파분의 1이 나오고 c에 알파분의 1의 제곱이 나오고 d에 알파분의 1의 세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생각했을 때 내가 이 작업을 알파를 넣었을 때 성립을 했으면은 베타를 넣었을 때 감마를 넣었을 때 당연히 이런 식이 나왔겠지. 그러니까 이게 베타가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식이 됐을 거고 감마가 들어갔을 때도 똑같은 식이 되었을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가 애초에 우리가 말하는 x의 근, 그러니까 x 값이었다 이런 이야기니까 여기 있는 요 알파분의 1의 세제곱, 알파분의 1의 제곱, 알파분의 1을 정리를 한 식이 아래에 있는 식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있는 dx 세제곱, cx 제곱, bx 플러스 a는 0의 세근은 당연히 우리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일 때도 성립을 했으니까 요놈의 근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된다. 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맨 첫 번째 식과 여기 있는 식을 비교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요놈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였고 요놈의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었는데 얘네들 개수 A, B, C의 위치가 어떻게 달라진지 판단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A, D의 자리가 뭐였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B, C의 자리도 서로 뭐했다고?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리를 이용하면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다 이 말이지. 지금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볼까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식 만들어라 하면은 여기 있는 개수가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도 자리 뭐 한다고? 바뀌어.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로 적었어. 똑같은 원리로 3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얘 둘이도 자리가 바뀔 수 있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이 된다. 됐어? 결론적으로 나오는 3차 방정식이 최고차항 개수가 1입니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제가 최고차항을 맞춰줄게요. 맞춰주시면은 뭐 마이너스 1이 분배가 되면은 x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이 된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답안지 풀이처럼 이거를 최근에 합, 곱의 합, 곱으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문제가 까다로워져. 오케이? 그래서 요때 a 값은 2, b 값은 마이너스 3, c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세 개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1번이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 형태의 개념은 말 그대로 알파, 베타, 감마가 세근일 때 그 수들의 역수들의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식을 작성을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 문제 푸는데 적용시키기 부탁드릴게요. 답안지 풀이처럼 일반화시켜서 진행되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조금 속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마다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기질을 조금 발휘를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A하고 B하고 C하고 D에 대한 아무 조건이 없고 그냥 상수로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A, B, C, D까지 전부 다 1로 잡았습니다. 그럼 전부 다 1이라 생각을 하고 대입을 했더니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3차 방정식이 나왔어. A, B, C, D의 조건이 그냥 상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A, B, C들을 하더라도 항상 성립을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이 fx 3차식을 봤을 때 여기다가 얼마 넣으면 0 되는 게 눈에 보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립제법 할 때 생각을 하면 되잖아, 그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는 거 보여?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돼서 0이 되잖아. 그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값 중 0이 아닌 x값 중 하나를 알파라고 했는데 요 마이너스 1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알파라고 생각을 하자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기억 보기 갈게요. 기억 보기에 마이너스 알파는 f 마이너스 x의 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f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보시면은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요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우리가 알파를 마이너스 1로 잡았으니까 여기다 1을 넣어봐라는 소리죠. 그죠? 마이너스 알파는 1이 되니까. 그러면 여기다 1을 넣으면 똑같이 어떻게 돼? 0이 되는 게 보이시죠? 맞아요? 이거 1을 넣으면 또 0이 되는 게 보이니까 기억 보기는 맞다가 되겠네. 됐지? 그 다음 니은에 보시면은 알파분의 1은 fx분의 1의 근이다. 여러분들 알파분의 1은 지금 내가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 했잖아.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은 fx분의 1은 f 마이너스 1이 되겠지. f의 마이너스 1이 얼마라고 했어요? 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니은 보기도 맞다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디귿 보기 보시면은 f알파랑 f2알파랑 f3알파가 같으면 f4알파 플러스 f0은 0이다 물어봤어요. 그럼 디귿 보기 보시면은 알파가 이미 마이너스 1이라 해서 대입을 하면은 f-1, f-2, f-3 이러한 식이 성립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몇 번 나왔지만 우리가 2단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할 때로 나왔지만 이러한 식이 나오면은 이렇게 fx를 바꿔주십시오. 어떻게?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고 마이너스 2 넣으면 0 되고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0 되고,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가 지금 1인 상황이니까 우리가 잡아놓은 상태가, 그러면은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3으로 fx를 둘 수가 있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넣으면은 0 되고 마이너스 2 넣으면 0 되고 f 마이너스 3 넣어도 0 되고, 요 값이 뭐 어떠한 상수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0이라는 숫자가 가장 간단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잡은 거야. 됐죠? 지금 아무 조건에 위배되는 건 없어요. 요 상황에서 f의 마이너스 4 더하기 f의 0을 물어봤으니까 f의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4를 다 여기 대입을 한 거. 대입을 하면 값이 마이너스 6이 되고요. f0을 대입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6이 되겠죠. 두 개 더하면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화 시켜서 막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우리가 그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바로바로 조건에 위배되지 않을 만큼의 간단한 식을 우리가 임의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런 걸 소개해 드리려고 12번 문제를 해설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20번 문제는 2차 방정식 두 개가 나오고 공통근이라는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공통근을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해설을 좀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공통근 문제가 나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공통근을 어떠한 한 문자로 두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 그래서 저는 x값 지금 두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두 2차 방정식의 공통근을 제가 알파라고 두도록 할게요. 이 알파가 여기 들어가면 성립해야 되고 이 안에 들어가면 성립을 해야 돼. 그럼 알파를 넣어주시면은 알파 제곱에 a 알파 플러스 b는 0이 되고 알파 제곱에 b 알파 플러스 a는 0이 된다. 그래서 두 식을 빼주시면은 알파 제곱 사라지고요. 요거 알파로 묶어주시면 a 마이너스 b가 되고 b 마이너스 a는 0이 된다. 그럼 여기 공통인수가 있죠. 여기 뭐 부호는 다르지만 부호는 우리가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은 a 마이너스 b에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지.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든지 아니면 또는 요 놈이 0이 돼야 되거든요. 얘가 0이 된단 말은 a하고 b하고 같다는 이야기고 얘가 0이 된단 말은 알파는 1이다 이런 소리인데 문제 조건이 있습니다. a하고 b는 다르다 이렇게 했으므로 얘는 0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알파가 얼마가 돼? 1이 된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알파가 1이 된다 이 사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1을 탁 대입을 해줘. 여기다가 1, 1, 1 여기 1을 대입하면은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0이 된다. 물론 여기 1을 넣더라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a 더하기 b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1이다. 여기서 a 더하기 b의 값을 찾을 수 있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은 요겁니다. 공통근을 가질 때 공통근이 아닌 두 근의 합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의 두 근을 공통근 하나는 찾았잖아. 공통근 자체가 알파가 1이라는 걸 찾았잖아. 그지? 공통근이 1이랑 그 다음에 하나는 몰라. 베타라고 잡고 마찬가지 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0의 두 근을 공통근은 여전히 1은 하나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나머지 한 근은 모르니까 감마라고 잡을까요? 물론 베타하고 감마는 다른 게 되겠지. 그지? 그럼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은 공통근이 아닌 두 근의 합을 물어봤다. 이 말은 베타 플러스 감마가 얼마입니까? 얘를 물어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식을 좀 보시면은 2차 방정식의 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1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두 식을 더해주면은 2 더하기 우리가 원하는 게 얘잖아. 베타 플러스 감마. 얘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a 더하기 b가 되는데 이 a 더하기 b가 우리가 위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이미 구해놨어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러면 얘가 1이 되고 2가 넘어가면 베타하고 감마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합을 물어봤으므로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그래서 20번 문제는 워낙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서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차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를 마무리할 텐데 특히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오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 이쪽 파트를 여러분들 많이 풀어봤을 거예요. 거기를 조금 더 연습을 하셔가지고 기출문제를 나중에 풀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